네, 안녕하십니까. BIM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 본사 기술지원본부의 오종훈 차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월에 1회씩 10회차에 걸쳐서 이 BIM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지금 2월이니까 모두가 종료가 되면 11월이 되겠죠. 이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그 교육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성실하게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동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간단한 테스트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그 홈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리포트 제출하러 가기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게 되시면 미리 작성된 그 테스트 용지로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객관식 4문제 체크하시고 주관식 한 문제 작성하셔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이 한 강의를 이수하신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차례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그 10차례 테스트 모아서 연말에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포상 계획도 준비하고 있고요. 현금 시상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회 다 이수하지 못하시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사상으로 지금 픽스가 된 건 아니고요. 그것도 따로 이제 프리즘 상에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이 온라인 강의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법하고 들어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테스트까지 완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브라우저를 키셔서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익스플로러 키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롬을 키셔도 되고 인터넷을 연결하신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주소창이 있죠. 전 지금 이게 제 노트북은 좀 특이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익스플로러 키시면 여기 주소창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임시 홈페이지로 제가 만든 거라서 2회차부터는 페이지가 달라질 텐데요. 여기 지금 oburi2.wixsite.mybim 여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링크는 프리즘상에 공지가 되어 있죠.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무형CM 에듀케이션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또 뜨고 그리고 2월 교육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만들고 있는 동안은 다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돼서 이 영상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서 조금 작으셔서 보시기 힘드시면 여기 밑에 전체 화면 있으시죠? 전체 화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PT 파일을 제가 설명 PDF 다운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을 건데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PDF가 열리게 됩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지금 저장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PDF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다음에 이 볼륨 조절 목대도 여기 있죠. 시청하시면 여기 레포트 제출하기 이걸 누르게 되면 또 인터넷 페이지가 새로 열리면서 BIM 온라인 교육 1회차 레포트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 여기에는 개인 이메일이나 회사 이메일을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이름, 직급, 부서 적으신 다음에 5문제 이렇게 5문제 지금 주관식이 2문제고 객관식이 3문제 있는데 요거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제가 먼저 여기다가 com 하고 저는 실장입니다. 수지연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렵네요. 첫 문제부터. 자, 이거 답을 너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예. 이제 1회차니까 서비스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뭐, 요거 다 하시고, 제출 누르게 되면, 일단은, 제출을 누르게 되면,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제 다 체크가 되게 됩니다. 정말 쉽죠. 예. 여기 이거 또 스마트폰으로 요새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 똑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온라인 강의 참여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기종, 그러니까 뭐 삼성폰이나 뭐 LG폰, 다른 폰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들어와서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주소창을 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주소창 치는 곳에 저는 지금 기본으로 네이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이버라고 써 있는데요. 네이버를 지우고 저희 교육 사이트의 주소를 쳐보겠습니다. 저희 임시 교육 사이트 주소인 oburi wix.com mydim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희 사이트가 모바일 버전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2회차부터는 저희가 유료 도메인 구매해서 조금 더 짧은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요번에만 조금 길게 누르시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누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누르게 되면 똑같이 온라인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서 2월 교육 바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교육 영상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크게 보실 수도 있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딱 안 까매지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여기 밑에 보면 더 크게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보면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죠. 네, 크게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시게 되면 레포트 제출하기 누르게 되면 레포트 제출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이게 보이시나요? 자, 비슷하는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딱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네, 쉽죠? 네. 뭐 PC가 조금 힘드시거나 뭐 이동하시면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들으실 수도 있게 제가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제1강 BIM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IM이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빌딩의 B, 인포메이션의 I, 모델링의 M을 합쳐서 BIM 혹은 BIM이라고 합니다. 둘 중 어느 걸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무님께서 저한테
빔이 맞아? 아니면 BIM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빔이라는 거는 컴퓨터 속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건축물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일련의 건축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빔이 기존의 2D나 3D CAD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자면, 자, 2D CAD는 보시는 대로 이제 평면으로만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정보로.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좀 뒤에 나온 3D CAD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빔은 그 그림 형상 외에도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갖고 있죠. 자, 이런 빔은 또 이제 여러 사업 주체와 건축 주체들 연결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디지털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해서 협업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저희 같은 CM사 입장에서는 BIM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BIM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표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IS 표준도 존재하고 미국에서 만든 내셔널 빔 스탠다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는 국토부에서 지난 2009년에 건축 분야 빔 적용 가이드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달청에서 해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공공공사에서 이제 조달청이 이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의무적으로 BIM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의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BIM으로 발주가 될 거고 BIM으로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BIM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IM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BIM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 정보가 있고, 속성 정보가 있고, 논리 정보가 있습니다. 형상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형상에 대한 정보, 길이나 뭐 색상 같은 것들이고요. 속성 정보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무게라든가, 공정 정보라든가, 원가 정보라든가, 뭐 계약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논리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RFP라든가 법규 관련 제약 사항들 이런 것들이 모델에 담겨서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BIM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산업에 관한 생산성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라색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제조업의 생산성이고 파란색으로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것이 건설업의 생산성입니다. 이제 제조업은 계속 생산성 효율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건설업은 효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BIM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게 된 거는 이 PLM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덕분인데요. PLM 개념을 많이 가져와서 건설 산업에서 만들게 된 게 BIM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1회차 BIM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차에는 BIM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BIM의 단계별 활용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고 4회차에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5회차에는 이제 BIM 도입함으로써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계약 관련 문제와 업무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회차에는 BIM 수행 계획서 내용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7회차에는 BIM과 표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파르차에는 BIM과 IT를 주제로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기술 도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차에는 감리 업무를 기반으로 BIM 현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10회차에는 CM 업무를 기반으로 BIM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을 보면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과 상세한 시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일 텐데요. BIM 보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자, 상세하게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빔에서는 스몰 빔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빅 빔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CM사에서는 BIM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 그 강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빔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그런 건설 산업에서의 그 BIM 적용을 말하고, 스몰 빔이라는 거는 조금하게 이제 모델링하고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보시면서 보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m John Burgess, a designer on The Sims 4, and I want to give you a look at our new build mode. In The Sims 4, I can create homes with more detail and more personality than ever. Building is faster and easier. In an earlier video, we created Bella and Mortimer Goth. Now, let's create their home. In The Sims 4, I can create my ideal floor plan by drawing walls or simply placing down rooms and pushing and pulling them into shape. To make this even faster, I can place fully furnished, styled rooms. To suit the Goth's traditional tastes, I'm going to choose rooms from the Queen Anne style. As I resize rooms, the game will intelligently adjust the placement of furniture and walls. You can see just how quick it is to create homes in The Sims 4. Because Mortimer's a bookworm and a genius, I want to give him a study to fit his refined tastes. And for the outgoing Bella, I've built a dining room she'd be proud to host a soiree in. In The Sims 4, walls can be set to 3 different heights. Windows can be added to a room with just one click, and I can adjust their placement along the wall. I can add new architectural details. With just a few clicks, I push and pull a roof into the shape I want, and I'll finish it off with some trim. Now, I can add a foundation and change its height at any time. I'm almost done, but I want to add some finishing touches. Some plants, and I'll paint the terrain here. There. This house looks great. Now, I want to give you a peek at some other spots around the neighborhood. This home is a perfect and affordable place for a group of roommates just starting out in life. An entire building can even be moved at once. Now this looks like a great spot for a wedding. And there's plenty of room in this modern home for a multi-generational family. Let's check back in on Bella and Mortimer. Everyone's loving their new place. I can't wait to see the houses you'll be creating. Thanks for watching. 방금 보신 동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건물 혹은 건설 과정을 묘사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동영상입니다. 이제 벽체를 선택해서 세우고 마우스 드래그로 위치나 크기 방향을 손쉽게 바꾸고 창문의 디자인이나 위치를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등 3D 그래픽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이제 게임으로 구현될 만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애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 빔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게임 말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면 비교가 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소입니다.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죠. 이걸 한번 굉장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해놨어요. 여기서 월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월을 클릭을 해야겠죠. 원하는 월은 제너릭 200이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월 세팅인데 저희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 재료하고 속성 그 구조와 그 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지제까지 다 설정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월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재질, 그러니까 렌더 이미지, 렌더 매핑까지 다 되어 있는 월 속성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렌더링까지 그리고 그 속성, 그 벽의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마블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벽의 속성을 바꿔서 다른 재질을 입힌 거예요. 다른 재질을 입힌 200짜리 월을 하나 또 그렸어요. 그리고 이 제너릭 월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제너릭 월 어디 있습니까? 200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레빗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BIM이고 레빗이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잠깐 중간에 홈 탭에 도어를 여기 옮기며 작업을 해볼까요? 도어. 굉장히 간단하죠. 원하는 쪽에다가 놓고 그대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하는 김에 이쪽에는 실제로 윈도우가 없는 것 같은데 윈도우도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타입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뒤쪽에서 구멍이 뚫려서 창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월 작업 계속 하던 거 하겠습니다. 이제 월은 그냥 됐는데 이제 정말 그 레빗에서 막강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커튼홀에 있어요. 이 커튼홀은 별다른 설정을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기본 옵션을 놓고 멀리온의 사이즈 같은 것만 살짝 조정을 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파워풀한 게 그리드를 갖다가 7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이 라인, 가이드라인 딱 긋는 이 라인에 그대로 그 멀리온하고 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3D 뷰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이렇게 클릭 두 포인트만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이렇게 멀리온하고 지금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에도 3D 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좀 그 멀리온의 간격이 작아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밖에 없는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멀리온이 가운데 2개밖에 안 생겼죠. 그리고 이쪽은 또 1개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별다른 설정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작업이 금방 돼요. 하나의 버티컬만 세워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4개를 해볼까요? 4개 인스턴스 프로퍼티에 들어가셔서 숫자를 4로 바꿨을 뿐인데 다양한 형태가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띄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커튼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걸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수정을 해버리죠. 커튼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엘리먼트 프로퍼티를 눌러서 아까 4였던 걸 3으로만 고쳐도 돼요. 뒤에 수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들을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월을 클릭한 다음에 그 버튼으로 이렇게 옮겨주기만 해도 돼요. 지금 뒤에 라인이 선택이 됐네요. 벽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런 전체적으로 수정이 다 되는 거예요. 물량하고 위치값하고 전부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월은 얼추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뭘 할까요? 파운데이션을 할까요? 그 포디움이라 그러나요?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프로퍼티를 먼저 확인할게요. 이 슬라브, 그러니까 기단이 굉장히 멋지죠. 굉장히 두꺼운 기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레벨에서 제로에서 1100짜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라인만 그려주면 돼요. 제가 이걸 하면서 목소리도 같이 담겨져 있지만 뭐 별다른 트릭을 쓰거나 비디오 속도를 빨리 하거나 그러질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오토캐드 2D 도면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D 도면을 그리더라도 저처럼 지금 제가 원 라인으로 벽을 생성하고 하는 지금 평면도 하나만을 제작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거보단 빠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레빗, BIM 툴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모델링은 그냥 2D 이미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획기적인데 그 여러 가지 투시도도 마음대로 얼마든지 산출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핀시 플로우 할게요. 지금 보세요. 3D 디멘전 높이값까지 했기 때문에 평면도, 밑면도, 단면도가 동시에 다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또 3D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단면도, 평면도를 이따가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뻥 뚫렸죠. 그러면 홈 탭에 가서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이거 슬랩으로 해도 되고 파운데이션 슬랩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기왕에 하던 거니까 플로우 프로퍼티에서 이 플로우예요.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이너스 300 정도 떨어진 다음에 물 여기 연못이죠.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할까요? 그 잔잔한 수 공간인데 그거를 렉탱글 해서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린 이유로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지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니시 하면 여기 어떤 게 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간단하죠? 자, 이제 계단을 한번 해볼게요. 가이드라인을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계단 만드는 게 또 얼마나 쉬운가요? 계단 엘리먼트에서 스테어 프로퍼티, 모든 그 엘리먼트에는 프로퍼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레벨은 자동 생성된, 우리가 최초에 생성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액세스가 빠르고 작업하기 쉽습니다. 넘버 수가 우리가 8개 단이에요. 제가 계산을,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계산하겠죠. 그리고 계단 폭을, 450으로 넉넉직한 계단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그냥 뭐 클릭한 다음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클릭 2개 쓰면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피니시 스테어. 자, 보세요. 제가 부주의한 이유로,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난간이 생겼어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난간이니까 지우면 돼요. 혹은 그걸 수정해서 더 멋진 난간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자, 됐습니다. 뭐가 남았나요? 기둥을 안 그렸네요. 기둥 클릭한 다음에 기둥도 이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보통 그 사각 기둥을 하면 되겠지만 저는 기본으로 하나 패밀리라고 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세 강좌 때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무지하게 쉽고 빠릅니다. 이것까지 같이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10분 안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이건 10분도 안 걸려요. 좀 이따가 시간 한번 재보자고. 제가 말을 같이 섞어서 하니까 조금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지. 이것도 또 그리드로 한 번에 그 기둥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그 기둥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기둥이 이따가 투시도 하고 워크스루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뭐가 빠졌나요? 지붕이 빠졌죠? 루프 들어갈게요. 됐어요. 여기서 여기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루프 무슨 명령어일까요? 루프를 그리면 루프 명령어예요. 그냥 루프도 프로퍼티 확인한 다음에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오프닝을 어떻게 뚫을까요? 간단해요. 그냥 그 사이에 박스 하나를 오프닝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피니시 루프 하면은 이쪽 보세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뒤에? 그죠? 간단하죠? 그럼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는 루프 명령으로 클릭한 다음에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그냥 CAD 도면에서 2D가 아니라는 걸 또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모든 정보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이제 뭐 얼추 다 된 것 같죠? 그럼 뭐가 남은 것 같습니까? 남은 게 없죠. 8분 걸렸어요. 8분 동안 지금 건물 하나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왜 3D 모델링만이 아닌지 한번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들을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섹션 라인을 딱 그려줬을 뿐인데 클릭해요. 저는 sek션을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죠.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근데 보세요. 섹션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 디멘전 이렇게 매기면 되겠죠. 이렇게. 예, 레빗이라는 BIM 설계 프로그램 사용해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예시 동영상이었어요. 한 8분 걸렸죠. 앞서 보신 게임 동영상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유일한 차이점은 어떤
공학적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치수나 공간 위치 등을 계산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때문에 BIM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3D 그래픽보다 조금 더 무겁고 다루기 어려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부분만 생각해보면 벽을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로 위치, 크기, 방향이나 형태 등을 손쉽게 바꾸고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보였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3D 모델링을 작성한 관점에서 보는 빔을 스몰 빔 또는 리틀 빔이라고 합니다.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의 공정별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스몰 빔 관점, 즉 공정변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각종 애드인, 앱을 통틀어서 한 1200여 종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레빗이나 나비스워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능을 마스터할 경우 한 0.08%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1200개 중에. 근데 이거를 다 익히진 못하죠. 저희가 또 초급자 과정으로 익히게 되면 한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빔의 기능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서 작성을 예로 설명해 보면 아래 한글만 쓰는 업체하고 엑셀만 쓰는 업체가 있다고 할 때 감리를 하려면 한글과 엑셀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넌센스죠. 뭐 어쨌든 건축 업체에서 작성한 한글 문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업체가 엑셀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가, 요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출력해서 서로 볼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예,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0개 다 익힐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BIM 데이터가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빅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Welcome to a world full of exceptional Sims. Smarter, with big personalities, who every day collide and connect. They are yours to create and control. Their stories are yours to tell. There's the story of Ollie Perdue, a starving artist without his muse. Depressed, Ollie spent his days alone, and his nights seeking inspiration. He didn't laugh, and he didn't dance. Babs Lamore, a bartender, had dreams of her own. A romantic, she was forever on a quest for true love. Until she met the one. Ollie fell for her way with words, and his technique left Babs inspired. The budding novelist began writing her own story. The story of Babs Lamore and Ollie Perdue. With his muse in hand, Ollie thrived, creating work so profound, he touched the masses. Babs finished her novel, but her story with Ollie is just beginning. They are friends, they are family, they are neighbors. They are all new Sims. Create their stories and play with their lives like never before. 스몰빔 설명을 위해서 보셨던 게임 동영상에서는 건물을 짓는 기능 설명 위주였으면 방금 보신 동영상은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그 건물을 공간적 배경으로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지어진 건물을 기본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개념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빅빔 설명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빅빔에서는 3D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하면서 비로소 시작이란 뜻입니다. BIM 기반으로 BIM을 기반으로 4D, 5D 관리를 하는 PMIS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죠. 자, 부영의 프리즘 서비스를 제작한 상하 매니지먼트의 이지4D라는 BIM 기반 PMIS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기반의 3D와 스케줄 이제 BIM의 활용 방안 등의 추후 교육 및 방금 말씀드린 빅빔의 관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MD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D는 그 수작업 도면, 전산화 도면, 2D 도면을 말하고요. 3D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체적인 모델링이 되겠죠. 여기다가 뭐 모델링, 정보 모델링이라고 해서 BIM 정보를 태우게 되면 3D 빔이 됩니다. 4D라는 거는 이제 3D에다가 타임, 즉 시간을 붙여서 공정 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제 4D라고 하고요.
방금 보신 이지4D 영상도 이제 4D에 관련한 영상이었죠. 그리고 5D라는 거는 4D에다가 이제 코스트, 그러니까 돈 개념을 더 붙여갖고 원가 관리를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을 5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성을 언제 내보내고 언제 얼마씩의 물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까지 관리하는 것을 이제 5D라고 하고요. 6D라는 거는 이제 5D에 지속 가능성 개념이 도입돼서 자재나 자원 관리를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되죠. 뭐 7D라는 것도 있고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씩 더 붙여 나가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BIM의 역할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 CM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3D 모델이 3D고요. 여기다가 공정 정보를 입히면 4D가 되고, 여기다가 원가 정보를 입히면 5D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외피나 단열가, 부재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붙이면 6D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교육 주제인,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그 온라인 교육의 제일 중요한 점인 CM과 감리사가 BIM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스몰 빔과 빅 빔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빔의 관점에서는 설계사나 시공사가 BIM을 할 수 있는데 감리나 발주처가 BIM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이제 착한 분들도 있겠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은폐가 가능한 범위에서 반칙을 행한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부재만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2층에 뭐 8x6 그레이드에 48개 기둥이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X축 8개월마다 기둥을 하나씩 더 작성해서 56개의 기둥을 만들어주고 추가로 작성한 8개는 보이지 않게 숨겨두었으면 48개 기둥이 많이 필요한 건데 물량상으로는 56개의 물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48개, 56개는 금방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건물이 대형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더라도 뭐 모델링을 단순히 실수해서 이런 것들이 물량이 오버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질 관리를 당연히 CM이나 감리 쪽에서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BIM 모델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건 설계사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감리사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책임으로 돌아온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한국과 일본의 감리업계 평균 연령이 한 57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설계사나 시공사보다 감리업체가 훨씬 더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몰 빔 관점에서 CM 감리사가 BIM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저희 업의 본질적인 의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사가 BIM을 사용해서 뭐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 그들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BIM을 할 수 있어야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빅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건설 사업 외적인 부분도 점차 디지털화 프로그램화 되고 있죠. 사회는 전반적으로 디지털이나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IT 시대에 와 있고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뭐 디지털화 이런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이 환경 속에서 CM 감리 업체가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BIM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 업계에서 BIM을 한다는 것은 스몰빔 구현을 위해서 꼼꼼하게 디지털 정보를 검토를 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빔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와 비교하면서 차이 없이 구축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위해서 업무 환경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BIM 적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BIM을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간섭 검토를 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BIM 통해서 간섭 검토를 해서 사전 시공 전에 리스크를 제거했던 사례죠. 다음은 뭐 타워 크레인 모델링 하는 거 시뮬했던 사례고, 그리고 뭐 가설 비계 모델링 하면서 뭐 시공성 검토하는 것, 이렇게 가설 비계 모델을 제작해서 시공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BIM 적용이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습은 아니지만 3D로 모델링하고 목업이 되고 시공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예전에 상상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2013년 GS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력이라는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BIM과 모듈러 공법, 린 컨스트럭션 세 가지를 핵심 아이템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외국은 같은 주제로 BIM과 오토메이션,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라는 세 가지를 선정했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서구인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낮은 생산 임금의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자동 생산에서 단가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팅 같은 하이텍 기술을 이제 건설 산업에 적용해서 거대한 크레인에 달린 레미컨이
마치 프린터가 종이 문서 출력하듯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사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기술은 항상 필요 인력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화한 건설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모형 CM은 물론 개인들이 모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IM을 위해서 저희 같은 감리사, CM사에서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계나 시공 단계별로 BIM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 다음 달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BIM을 위해서 감리사에서 다음은 이제 이 강의를 보시고 생각해 보실 사항인데요. BIM을 위해서 감리사에서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IM을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업무 수행을 할 때 계획서의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본사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직급별로 BIM 활용 교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단계별 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설계 시공 단계별로 BIM 검토 사항이 무엇인가는 이제 앞으로 9개의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부에 리포트 제출하기 누르셔서 리포트 제출하시면 강의 완료가 됩니다. 그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